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허스퍼와 입스위치 타운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제임스 매디슨이 확실히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매디슨과 함께 선발 출전했던 유로파리그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에서 또 한 번 고립된 45분을 보내면서 부진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번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만 그대로 선발로 출전하고 매디슨이 벤치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그리고 매디슨의 주전 경쟁 상황에 대해 인터뷰한 기자회견 전체 내용 그리고 영국 현지 언론의 승부 예측 분석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월 A매치 휴식기를 앞둔 11월 10일 일요일 밤 11시 토트넘과 입스위치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첫날 진행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리버풀이 승점 28점, 단독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이튼과의 경기 패배로 공식 경기 4연패의 늪에 빠진 맨체스터 시티는 승점 23점, 2위를 지키고 있지만 선두 경쟁에서 조금은 밀려난 상황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토트넘과 같은 시간인 밤 11시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 경기도 이긴다면 맨시티와의 승점 차이가 1점 차로 좁혀지는 노팅엄의 돌풍이 대단한 상황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스터시티의 경기는 맨유가 리트 판니스텔로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로 승리한다면 10위권 내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만약 이 경기 이기지 못한다면 다시금 강등권으로 밀려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입스위치와의 경기에 승리할 경우 최대 5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물론 11월 11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첼시와 아스널의 런던 더비 경기 결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첼시를 제치고 5위로 갈지 혹은 아스널이 승리해서 아스널이 5위를 차지하고 토트넘이 6위권을 차지하게 될지 많은 그 변수들이 있는 런던 팀들의 상황인데요. 첼시와 아스널이 비기면서 토트넘이 이기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토트넘이 안정적으로 5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멋지게 이타적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히샬리송 선수의 몸 상태를 언급했는데요. 스스로도 매우 실망했고 또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히샬리송 선수가 재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 관리도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말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왔었고 과부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 시간도 조절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 다시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역동작으로 근육을 좀 강하게 꺾었던 것이 타격이 됐는데 언제 복귀할지 시간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라면서 상당 기간 결장할 예정이다.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복귀한 손흥민 선수의 사례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전반기 안에 복귀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가 이제 100%로 돌아왔는지 90분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당한 후 복귀했지만 웨스트햄과 경기에 뛰고 나서 재발을 겪었고 그런 악순환에 다시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풀타임 경기를 뛰지 않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부상에서 복귀할 때 선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다시금 부상이 재발되는 그 사이클에 빠지기 쉽다라고 했는데요. 출전 시간을 관리하면서 몸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딱 55분을 뛰었고 갈라타사라이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는 전반 45분만 뛰게 했다라면서 계속 이 출전 시간을 늘려가길 바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현재 히샬리송도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게 됐고 오도베르도 부상 재발로 인해 당분간 뛰기 어렵다 보니까 이 공격수 포지션에 더 이상 부상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더 철저하게 손흥민 선수의 몸 관리가 필요해서 다른 때라면 조금 더 속도를 높이고 피치를 올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더 신중해야 한다. 베르너까지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이탈해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마저 다친다면 정말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이미 윌슨 오도베르가 장기 부상을 당했고 히샬리송도 장기 부상이라고 언급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이키 무어까지도 이 바이러스에서 아직 회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선수를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구단의 장기적 목표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거라면서 이번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후반전 이른 시간에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 솔란키, 존슨의 3톱에 메디슨, 벤탄쿠르, 클루셉스키의 3미들, 우도기, 드라구진, 로메로, 포로의 포백,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킬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일단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출전할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에 따르면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재활 과정, 회복 과정이 순조롭다 보니까 경기 당일 체크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미키 반더벤이 이미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드라구신, 로메로, 주전 선수 한 명은 최소한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명확한 선발 명단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켈빈 필립스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카쥐스트 골키퍼가 모르시와 함께 투볼란치로 나선 것 외에 리암 델라 먼톱, 스모딕스, 채플린, 허친슨의 2선, 데이비스, 버지스, 오셰이, 존슨의 포백, 무리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4-2-3-1 포메이션이 가동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은 메디슨이 벤치로 가고 사르가 선발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사실 이 후스코드닷컴을 제외하면 모든 매체들이 똑같이 예상하고 있어요. 웨스트햄과의 경기 전반전 전술적 균형, 그리고 지난 유로파리그 경기도 교체에 들어왔던 사르의 좋았던 플레이, 메디슨이 헤맸던 상황들, 베리발과 함께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막판에 나와서 예리한 프리킥 슈팅으로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그것과 경기력 전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스포츠몰은 제디 스펜스가 사타구니 부상에서 회복을 하지만 마이키 무어의 질병, 티모 베르너의 사타구니 부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뛰기 어렵다라고 내다봤어요. 여기에 히샬리송, 오도베르,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 이탈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로메로가 출전할 수 있다면 라도 드라구신과 파트너를 이룰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골키퍼 비카리오가 이제 유로파리그의 휴식을 취하고 이번 경기 선발 골키퍼로 나오고 데스티니 우도기와 페드로 포로가 풀백으로 나서죠. 포로 같은 경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 중에 가장 많은 19번의 슈팅을 때리고 있는 공격적인 수비수인데요.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사이드를 맡고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또 공격 미드필드 역할을 함께하는 전술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때 포로가 안으로 들어올 때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까지 이선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손흥민 선수의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메디슨을 빼고 사르가 뛰면서 사르가 조금 수비적으로 커버해주고 많이 뛰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큰 미드필드의 딜레마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멋진 프리킥 골을 넣은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파페 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데안 쿨루셉스키의 이 미드필드 트리오에 워낙 좋은 전술적 균형이 있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에스턴 빌라와의 복귀 경기와 마찬가지로 갈라타사라이전에 질 때도 하프타임에 교체가 되면서 60분 미만의 출전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상 예방 조치라면서 이 교체가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브레넌 존슨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뛰게 하기 위해서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 일찍 교체시킨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의 모든 경기를 현장 취재하고 있는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의 보도도 마찬가지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브레넌 존슨을 이스탄불 원정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 하프타임에 교체를 했는데 이것은 두 선수의 몸 상태 문제가 아니라 최전방 공격진의 옵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스위치나의 선발로 경하기 위해 휴식을 준 거라고 했어요. 도미닉 솔란키는 또 갈라타사라이전에 선발로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선발 명단에서 나와서 휴식을 취한 만큼 이번 경기 손흥민, 솔란키, 존슨의 선발 트리오를 예상했고요. 또한 미드필드 라인은 그래도 비수마, 메디슨, 베리발 등 벤탄쿠르, 사르, 클루셉스키를 대신할 수 있는, 교체 투입할 수 있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는 자원에 여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선수들은 보결 자원이고 체력을 커버해주거나 주중 경기를 커버할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사르, 클루셉스키, 벤탄쿠르가 확고한 주전이다라고 선발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로메로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 나서기에 충분하지 않은 몸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면 드라구신의 센터백 파트너로 갈라타사라이전처럼 벤 데이비스가 다시 중앙 수비수로 출전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놨어요. 아치그레이가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인 가운데 수비 라인이나 미드필드 라인이나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요구받고 있다는 얘기로 그레이만큼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선발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경기력이나 컨디션이 떨어진 선수들을 대신해서 어느 위치든 포로의 자리든 우도기의 자리든 혹은 사르의 자리든 벤탄쿠르의 자리든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체 카드 1순위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메디슨 선수에 대해서는 현지 언론은 사실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서도 활약을 했고 지난 시즌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으며 올 시즌도 초반에는 플레이가 좋았었는데 다시금 경기력이 떨어졌고 또 11월 월드컵 예선 명단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들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메디슨에 대해서 포스테클로 감독은 입스위치와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메디슨이 잉글랜드 대표팀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난 에스턴 빌라전 프리킥 득점과 같은 것 이상,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표팀에 못 가는 선수인 만큼 사실 토트넘에서도 선발 선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항상 팀 선발과 스쿼드 구성은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라는 말로 선수 본인이 경기력을 증명해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즉 지도자들이, 코치들이, 감독들이 선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선수들입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말에 선발 선수를 고를 때나 또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 선수를 선발할 때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패한다면 다음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다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 거기서 뭔가 미심쩍은 모습을 보인다면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만 그 전보다도 더 나아진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출전 기회를 준다거나 대표팀에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팀을 선택하는 감독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그게 메디슨이든 다른 누구든 대표팀에 뽑히려면 본인이 경기력으로 근거를 계속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가지 못하는 메디슨의 문제는 경기력이 있고 그 경기력의 문제가 현재 토트넘에서 중요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못하는 이유와 연결된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즉 경기력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메디슨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공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페드로 포로인데요. 오랫동안 스페인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지만 그것은 감독이 그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은 뽑힐 만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스페인 대표팀에 합류한 것이니까 메디슨이나 다른 선수 누구든 본인이 그런 실력만 보여주면 감독의 기분 탓이나 느낌 탓이나 감정 탓이나 기호 탓이 아니라 실력으로 입증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디 애슬레틱 요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던 매체는 손흥민 선수, 솔란키, 존슨의 3톱에 사르, 벤탄쿠르, 쿨루세스키의 3미들 역시나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은 아직 로메로의 몸 상태가 확실치 않다라고 전망하면서 우도기, 데이비스, 드라구신, 포로의 포백,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사이드에만 치우치지 않으려면 사이드 플레이 커버가 좋고 수비 커버가 좋은 사르가 왼쪽 메달라로 손흥민 선수의 곁에 뛰어줘야만 손흥민 선수가 솔랑키의 뒤에 있는 처진 공격수 역할도 함께하면서 슈팅 동선도 만들고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중앙 영역을 넘나들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사이드를 기반으로 뛰니까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뿐 아니라 중앙 공격수 영역 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영역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고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메잘라이지만 중앙 공미 내지 왼쪽으로도 넘나드는 스위칭 플레이가 되려면 메디슨 같은 선수가 빠져야만 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나 이선 영역을 조금 느린 템포로 넓게 차지하는 메디슨이 빠져야만 손흥민도 살아나고 쿨루셉스키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을 포스테클로 감독이 하고 있는 것이고 갈라타사라이전과 달리 이번 경기는 메디슨이 없이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뛰는 만큼 더 활기찬 공격을 펼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스코드닷컴은 토트넘이 이번 입스위치와의 경기 4대1로 크게 이길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토트넘이 비록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 홈 6경기 공식전 6연승을 달리고 있다. 포스테클로 감독의 토트넘이 특히 홈에서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물론 입스위치 타운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레스터시티와의 10라운드 리그 경기에서 1대1로 비긴 경기는 1대0으로 경기 내내 앞서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줬기 때문에 리그 첫 승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최근 3번의 런던 원정에서 모두 패배한 입스위치가 토트넘을 상대로도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 역시 똑같은 스코어 토트넘의 4대1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맥케나 감독이 이끄는 입스위치가 항상 공격적으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위협을 가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골을 넣을 수는 있어도 수비에 문제가 있다.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를 4대1로 대파한 경기가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다만 입스위치의 리그 첫 승에 대한 기다림은 지독하게도 오래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실점을 해도 4골을 몰아치며 4대1로 이길 거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정밀한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승부 예측을 하는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
통계 전문 기자, 분석가 루이스 존스 기자는 토트넘이 4대2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어요. 역시 비슷한 전망입니다. 입스위치가 공격력이 강하고 또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문제가 있고 이런 점들은 입스위치가 토트넘 원정에서도 2골을 뽑아낼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지만 토트넘의 공격과 입스위치의 수비를 비교한다면 토트넘이 4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 후스코어드닷컴이나 스포츠몰과 같은 거예요. 다만 영국 BBC에서 승부 예측을 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 크리스 서튼은 스코어를 조금 줄였습니다. 토트넘이 3대1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본인이 또 BBC 라디오의 해설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선수 생활을 했던 팀들에 되게 우호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나 봐요. 악플이 막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내가 좋아하고 공개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것은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내가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들이 보였다면 미안하지만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들의 축구 스타일로 인해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노리치에서 뛰었기 때문에 노리치의 라이벌인 입스위치를 이제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입스위치가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입스위치가 토트넘을 상대로는 경기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며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입스위치가 결국에는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토트넘의 3대1 완성을 예상했고요.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 역시 크리스 서튼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3대1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비록 입스위치가 지금 현재 성적에 비해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고 몇몇 경기에서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첫 승을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객관적 전력상 토트넘이 입스위치보다 강하고 이 경기가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만약 토트넘이 패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씁쓸한 이변이 될 것이다라면서 토트넘의 2골차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토트넘 감독 출신인 해리 레드넵 역시 토트넘이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토트넘의 3대0 완승, 무실점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레드넵은 입스위치가 토트넘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면서 베팅 사이트 배트빅터와의 승부 예측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에스턴 빌라와의 후반전에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질 수 없는 경기력을 펼쳤다. 그때의 전술적인 구조를 재현한다면 또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한다면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것이고요. 또 이번 경기를 이기면 토트넘은 4위 경쟁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클 것이다. 반면 입스위치 타운은 매 경기마다 후반전 막판에 실점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시점에 토트넘이 강력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또 입스위치가 아직 첫 승이 없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감도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편안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도미닉 솔랑키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골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키다도 토트넘이 4대0으로 무실점 대량 득점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미키 반더벤과 히차이성의 장기 이탈 등 부상 위기가 있는 토트넘이긴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홈 6연승을 거두고 있는 자신감이 충분하다고 했고요. 특히 입스위치의 올 시즌 부진이 수비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비교적 쉽게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장 세밀한 통계 분석을 하고 있는 베팅 업체 포어벳 같은 경우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현실에 가까울 승부 예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토트넘의 승리 확률 57%, 무승부 확률 24%, 입스위치 타운의 승리 확률 19%로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하면서도 스코어는 3대2의 접전을 예상했어요. 즉 토트넘이 많은 기회를 만들어도 결정력의 문제로 3골 정도를 넣게 되고 입스위치가 토트넘의 수비 여점을 공략하면서 2골 정도를 넣는 접전에 가까운 경기가 되다가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라는 것이죠. 입스위치가 원정팀이긴 하지만 양 도시 간의 거리가 98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아주 큰 원정 피로를 느끼긴 어려울 것이고 다만 입스위치가 최근 12차례의 공식 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할 정도로 승리를 못하고 있다. 1승 6무 5패인 이 흐름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과연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전술적인 자유를 얻으면서 활기찬 플레이를 펼치고 득점도 올리면서 토트넘의 대량 득점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한준TV의 실시간 입중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11월 10일 밤 11시 경기 1시간 전인 밤 10시부터 시작될 입중계 알림과 또 경기 후에 이어질 해외 반응, 현지 분석, 다양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콘텐츠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